이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일교 A1 리서치 대표 자리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이 미국 시장 살펴보면은 이 미국 경제 지표들 생각보다 강하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미 연준 위원들이 다시 이제 매파적 발언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3월 FOMC 빅스텝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은 현 시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제가 계속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주 못 간다. 네. 근데 개별주 장세다. 그리고 그러셨죠. 중소형주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뜬금없이 50pp가 나오더라고요. 예. 왜 나왔나 보니까 뭐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보다 상승했지만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그러니까 MOM 대비 조금 올라갔어요. 0.4 대 0.7 정도로 올라갔고요. 근데 소매 판매가 이제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요거 준비한 자료 보시면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3% 정도 예. 올라갔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3%까지 올라갔는 게 2022년 1월 이후로 그러네요. 처음이죠. 처음이네요. 처음이죠.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놀랬던 거죠. 이거 말고도 이제 하나 더 있는데 뉴욕에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있는데 예.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이 예상치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건 이제 뉴욕하고 유저지에 있는 제조업 그 전체적인 어떤 경향을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왜 50pp가 나오지? 저는 이거 물론 이제 약간 특징적인 게 있지만 좋은 현상 아닌가요? 소비가 안 꺾였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부터 연금 있잖아요. 이제 예. 좀 나이가 들면 우리 연금 그쵸. 받는 연금에 대해서 8.1% 올해부터 이제 인상을 시켰거든요. 그럼 원래 우리 첫 월급부터 막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연금이 8.1% 상향됐으니까 받은 첫 해니까 1월 달이 막 쓰는 그런 효과도 있고 뭐 날씨가 따뜻해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소매 판매가 좋은 거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빅스텝만 아니면 다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23년 하반기에 물가 지수가 5%만 떨어진다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빅스텝 얘기하고 있는데 저 혼자 5% 이상 떨어질까? 항상 뭐 청개구리처럼 가냐고 그러는데 네. 진짜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떨어지면 제가 지난주에 2,700 얘기했잖아요. 저는 올해 2,800까지도 볼 수 있고요. 막 지르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왜 고용 지표나 소매 판매나 이렇게 잘 나오는가 보니까 예. 미국의 리쇼링 정책 그게 이제 아마 올해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싶어요. 올해 이제 한 7, 8월까지는. 근데 이게 이제 나중 되면 부작용이 심각해지죠.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리쇼링이라는 게 말이 리쇼링이지. 야, 너네 우리 쪽에 투자 안 하면 못 팔아먹어? 예.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의 고열을 빨아서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반드시 휴유증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오기 전에 저 개인적으로는 한 2,700, 2,800 정도 되면 조금씩 이제 그때 가면 주식을 좀 정리하고 그때까지는 종목을 계속적으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금리 얘기를 하나 했으니까 예. 제 나중에 이제 시나리오 얘기하기 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금리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올해 FOMC 회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 지금 왜 이걸 얘기하는가 하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총재가 연준 기준이 가능한 빨리 5.375까지 올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보세요. 2월 달에 25pp 올렸죠. 예. 3월 달에 25pp 올릴 걸로 예상이 돼요. 빅스텝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네요. 진짜 빅스텝 나오면 어떡하죠? 빅스텝 말도 안 되고 5월 달에 25pp 올리면 저는 끝. 그럼 5월에 마무리될 거라고 마무리될 보시나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총재는 5.375까지 올려야 된다. 뭐 이 사람이 맞는지 제가 맞는지 한번 보자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5월 달부터는 이제 박스권을 탈피해서 대형주 장세가 될 것 같은데 올해 금리 그렇게 많이 못 올릴 거다. 저는 5월이 마지막일 거다. 그러면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없어지고 예. 3, 4월 달에 주총에 대한 또 우리나라의 그런 주주 가치가 좀 이렇게 얘기가 되면 삼성물산 봤죠? 예. 오,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되면 우리 증시는 한 2,700, 2,800, 나스닥은 13,000. 그러면 주총을 겸해서 디커플링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신경 쓰지 마라.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당분간은 더 간다. 네,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 되겠죠? 5월 이후부터는 들어가는데 당분간은 박스권이지만 종목 장세고 시장의 큰 폭의 하락에 대해서 너무 공포하지 마라. 그리고 빅스텝
뭐 신경 쓰지 마라.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3, 4월까지는 박스권이 이어지되 5월부터는 그래도 상승 여력이 당분간 더 이어질 거다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이 코스피도 상단도 조금 올리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국내 시장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제가 그 이제 주주총회 나오고 이제 그 지배구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주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정리할 건데 금요일 날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금요일 날 오후 2시, 3시에 한다니까 이제 저하고 이제 나오거든요. 많이 봐주시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흐름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코스닥 시장이 강세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대형주보다는 좀 개별주 장세죠. 그러셨죠. 최근에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요. 삼성물산이 주주 같이 자사주 소각 얘기했잖아요. 많이 움직이던가요? 별로. 근데 SBS는 그 행동주의 펀드들이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는 아직 입장을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20%씩 30%씩 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형태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자꾸 얘기하는가 하면 제가 지난주에 와서 얘기했잖아요. 코스닥에서 이번에 소재주가 많이 갔는데 이 소재주가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특이한 일이 벌어진 게 이게 우리 보면 에코프로라든지 나노신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가요. 원래는 옛날에는 포스코 케미칼이나 LG 에너지솔루션, 삼성에서 가야 되잖아요. 못 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5월까지 계속 종목 장세예요. 그래서 5월까지는 갖출 수 있고 왜냐하면 5월 달까지는 계속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나 소매 판매가 나올 때마다 5월 FOMC까지 계속 또 빅스탑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5월까지 보자 이렇게 하면서 대형주 못 땡기겠죠. 그러면 이제 개별주만 땡기죠. 그럼 왜 개별주 땡기느냐? 코스닥이 지금 1조가 올라왔어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유럽 시장 없죠. 채권 시장 안정되죠. 이러니까 장외에 너무 많이 떨어졌던 코스닥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어떤 건가요? 매물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보면서 사람들이 좀 많이 놀라더라고요. 우리 왜요? 한번 보시면 알겠죠. 한번 보시면 놀랄지 안 놀랄지 한번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산지 알아요. 근데 이게 한번 보세요. 요게 코스피가 검은색이고요.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포함한 게 합한 게 파란색이에요. 근데 보세요. 2021년도에 3천선 이상에서는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같이 샀는 게 36조죠. 근데 코스피 전체 샀던 개인의 수급이 66조예요. 그러면 30조는 다른 종목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매물대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작년에 한번 보세요. 2,600에서 2,700에 전체 코스피 개인 수급이 16조 7조를 샀어요. 근데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더 많이 샀네요. 17.8조. 그러면 작년에 개인들이 샀던 금액에서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빼버리면 작년에 개인들이 뭐예요? 순매도예요. 그러면 2,600하고 2,700의 매물대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면 작년 2,600, 2,700의 매물대를 지금 받는 게 아니라 밑에서 3,000선 이상의 개인들의 물량을 지금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 어느 순간에 5천, 그러니까 5월 달에 FOMC의 그 금리가 딱 인상이 중도가 되면 2,600, 2,700은 개인들의 매물대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2,700, 2,800 얘기하는 거예요. 단 모멘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정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점이 제가 볼 때는 주총 끝나서 우리나라의 지배구조 이슈가 개선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5월 달에 FOMC 마지막 FOMC 그때 소비자 물가 지수가 5% 떨어지면 그때를 이제 대형주가 반등할 수 있는 시점이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계속 뭐 개별주로 간다. 박스에 딱 갖춰놓고 이런 논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작년에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샀는데 많이 안 샀어요. 삼성전자 빼면 순매도예요. 이거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어쨌든 코스닥 쪽으로도 이제 외국인 수급이 이제 들어온다고 말씀 주셨는데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지금 작년 3분기부터 시작해서 코스피가 17조고요. 올해 지금 작년에는 코스닥 하나도 안 사다가 올해만 지금 1월, 2월 달에만 지금 1조 3천억 샀거든요. 많이 안 사요. 근데
사실은 외국인들이 코스닥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심리가 좋아지면 스마트머니가 올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개별주 장세는 외국인하고 상관없고요. 제가 지금 외국인들이 거래해서 사는 종목들은 전부 다 5월 이후를 위해서 매집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나리오별로 제가 한번 이렇게 딱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1월 달에 물론 이제 개별주는 다 가요. 낙폭과대 개별주는 그냥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주도주만 체크한 거예요. 한눈에 딱 들어오네요. 네. 1월 달에 로봇 인공지능 갔죠. 2월 달에 2차 전지 소재 갔는데 무거운 주식 안 갔어요. 예. 에코프로나 나노신소재 같은 게 갔어요. 그다음에 SM은 엔터주 중에 유일하게 주주 가치하고 경영권 분쟁이 있어서 갔단 말이에요. 예. 지금 3월 달에 SBS 나오죠. 행동주 얘기만 나오면 중소형주가 팍팍 튑니다. 예.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건 3, 4월 때 주도주 뭘까요? 제가 볼 때는 행동주의 주총 관련한 주도주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중소형주. 된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삼성물산은 발표했는데 안 움직여요. 예. 그러면 얘는 대형주 갈 때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5월 달, 7월 달 되면 순환매가 다 돌아요. 중소형주가. 낙폭까지도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매집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반등 나오면서 2,700, 2,800 정도 갈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번 주구나. 예. 금요일 날 2시, 3시에 좀 행동주의 펀드와 관련된 좀 특집 방송 하잖아요. 예. 2시, 3시. 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뭐 이번 주 금요일이죠. 네. 이번 주 금요일에 특집으로 방송이 됩니다. 이 주주 친화 정책 관련해서 어떤 거를 눈여겨봐야 될지 저희가 특집으로 마련할 테니까요.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대표님 말씀하신 거 정리하면은 이 3, 4월은 어쨌든 이제 행동주의 펀드 관련된 거 주총 이후에 이슈가 나오는 이제 중소형 종목들을 중심으로 가고 5월, 7월 돼서야 이제 그러면 대형주를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왜냐하면 건가요? 금리 인상에 대한 마무리가 일단 되면? 그게 마무리가 돼야 되니까 아직은 6.4잖아요 SPI가.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MOM 기준으로 올라갔으니까 예. 이게 이제 좀 떨어져야 이제 이제는 금리 인상 그만하겠구나 이런 예.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예. 거죠.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17조를 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보여줬잖아요. 2,600, 2,700은 개인 매물 없어요. 3,000선에 있어요. 예. 그거 끌어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5월 달에 FOMC 끝나면 그때부터 올릴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금요일 날 좋은 종목으로 또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 제가 종목 가지고 특집 방송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일교 A1 리서치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